요즘 정치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당 윤리위가 당의 위신을 훼손하고 갈등을 조장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전 대표님을 겨냥한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왜요? 사실 그 입장문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언론에다 인터뷰하면서 저를 실질적으로 지목하는 듯한 그런 익명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정당의 기초적인 질서라고 하는 거는 이 정당이라는 게 모든 걸 말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발언의 자유는 상당히 크게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말 중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윤리위가 지금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잣대가 고무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예전에 보면은 우리 당을 놓고 이런 당은 없어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예, 그런 것도 보면은 뭐 이번에 수해 때 또 아주 설화를 일으키신 분들도 있고 네네. 예, 그거 외에도 보면 뭐 물론 사인 간의 대화지만은 예, 당 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라는 용어를 썼다면은 그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윤리가 스스로 어려운 숙제들을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보면은 당내에 가장 큰 분란을 초래했던 언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당 대표가 한 행동에 대해 내부 총질이라 지칭했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처결하겠습니까? 그 문자 없었으면 이 꼴 났겠습니까? 무엇보다 잣대가 네. 정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윤리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조혜진 의원, 하태경 의원, 그러니까 이준석 편이었다, 사이드였다고 하던 분들도 이제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자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보수 정당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지층도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지만은 시끄러우면 싫다. 그러니까 시끄럽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뭐 주장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모든 건 이게 본인이 당사자가 였다고 생각하면요. 예를 들어 그 여가신 분들이 본인이 그런 상황을 직접 겪으실 때는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아, 잘 익히 아시겠지만은 뭐 저에게 말씀하셨던 뭐 홍준표 대표나 이런 분들도 과거에 당에서 공천을 못 받을 상황에 처하자 많은 말씀을 하시고 탈당하셔서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하셔서 당선되시고 제가 복당시켜 드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지금 와가지고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본인의 일이 되면은 과거에 이미 크게 말씀들 하셨던 분들입니다. 네. 대선 당시를 떠올리면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과정 전체를 뭐 후회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예를 들어 그 어제 이제 타 방송사에 출연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대통령께서 굉장히 갖고 계시던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좀 통 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정에서의 자잘한 어떤 오해나 이런 것들은 풀고 가는 성격일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고 예. 그게 저는 지지의 한 큰 기반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자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런 문자 예를 들어 체리 따봉 내부 공실 문자 뭐 이런 것들은 네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어떤 해명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뭐 그 당면한 상황에서의 과제 때문에. 네네. 아니 해명을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 그 당시에 무슨 특정한 사안 때문에 내가 좀 화가 나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뭐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을 오히려 보위한답시고 내놓은 해명이 뭐냐면은 작년 7월부터 이미 뭐 이런 특정한 사안 때문에 이 대표와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 뭐 이런 증언을 밖에다 푸는 분도 있고 뭐 언제 어느 시점에 이런 사안 때문에 경로했었다. 뭐 그 뒤로부터 계속 뭐 예를 들어 뒤에 가서 다른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형적으로 참모들이 대통령을 오히려 욕보이는 겁니다. 그걸 종합해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이미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저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측근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와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또 다르게 유권자에게 얘기하고. 보여질 때는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다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저는 그런데 그 측근들의 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측근들이 어제 익명 인터뷰로 언론에 흘려서 제가 파악하기보다는 언젠가는 대통령께서 직접 저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밖에서 볼 때는 대통령과 이준석 두 사람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 들으면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그럼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제가 되는 대통령을 처음 뵀을 때, 아니 두 번째 뵀을 때, 그때 우리 당에 입당하시기도 전이었던 걸로 네네. 기억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미 약간 그런 게 감지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을 굉장히 다르게 전달하는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그때 앞으로 저는 그 대통령님에 대한 평가, 그 당시 이제 총장님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걸로는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있고 그건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에 대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과 당대표 사이에는 조그만 견해의 차이가 잘못 전달되어도 큰 오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전 그렇게 하겠다 했고 저는 그걸 지금까지 지키면서 왔던 것이죠. 네. 그런데 그때 그 아까 말했던 텔레그램 메시지나 체리따봉 이 메시지는 그거는 그 위조의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거는. 아, 예. 그때 제가 처음으로 대통령의 직접적인 그런 의도를 의중을 알았다.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전까지는 제가 한 번 지적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두 분이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그 어떤 상황이든 발생하면은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죠. 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 아까 말했던 텔레그램 테리따봉 문자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뭐 공교롭게도 대통령께서 그 직후에 휴가를 떠나시면서 이제 뭐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도 대중은 그걸 계속 궁금해했지만은 결국 100일 기자회견까지도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풀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이죠. 그 캡처된 사진에 무슨 오해가 있습니까? 전원도 아니고 그 안에 해킹된 게 아니라면은 당 대표를 내부 총질러로 묘사한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원성동 대표가 뭐 이미지 조작하고 이런 것 같진 않은데 그런데 그 사실관계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실 그건 그냥 자존심 대결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네. 예. 뭐 근데 제가 대통령이랑 자존심 대결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당대회 때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것이고 아니면은 직접 출마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사지선다형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중에 없다고 하지 마시고 네. 적절한 후보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중에서 고른다면 저는 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유승민 의원이라고 답할 거를 기대했겠지만은 저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정치적 철학을 공유하고 오랫동안 정치를 같은 진영에서 해왔지만은 제가 꾸준히 지적했던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개선된다면 유승민 전 의원은 굉장히 강한 대표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네. 그게 안 된다면은 사실 지금까지 그분의 역량에 비해 항상 넘지 못했던 허들을 이번에도 넘지 못하고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핵관들을 자신감 있게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 후보를 저는 원하고 지금까지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명시적인 그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어느 방송 나가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당대표 선거에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다른 구호는 내세울 게 없다. 이번 선거는 제가 만약 나간다면 후보로서 슬로건은 간단하다. 윤핵관의 명예로운 은퇴를 돕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선거에 임할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 정부의 난맥상에 대해 가지고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윤핵관들과 그리고 어쩌면 대통령 본인이 조금 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거의 합산하면은 조사에 따라서 60%에서 70% 가까운 여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이 매일 익명 인터뷰로 쏟아내는 거는 모든 게 이준석 때문이다로 이제 귀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실 대통령의 그 문자 메시지 때문에 사실 사단이 났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지구를 떠나겠다라고 한 그 메시지 갖고 또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그 말을 했을 때는 왜 그게 이슈화가 안 됐다가 나중에 이슈화가 됐는지를 살펴보시면은 그 말을 실제 표현을 따져보면요. 과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 방송 진행자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 당시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를 붙고 있었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습니다. 네. 만약 단일화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겨서 후보를 국민의힘이 내지 못하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어가지고 장 외에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거는 국민의힘이란 제가 소속된 정당이 당으로서의 생명이 다한 거다. 그런 상황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은 저는 정치를 떠난다는 의미로 그 지구를 떠난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서울시장은 안 된다를 강조하다가 얘기가 나온 그 것이다. 시기가 원래 안철수 서울시장 그 단일화 때 얘기고요. 네. 그리고 제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 당이 보수 제1당으로서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당이 문 닫는 얘기다. 그러니까 불임 정당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당의 얘기죠. 소속으로서 당의 그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면 나는 사실 제가 몸담았던 정당이 폐기 처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정치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느 순간부터 보수 유튜버들이 딱 발췌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걸 진짜 대통령실이 그 전체 영상이라는 걸 보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면은 대통령실 수준이 보수 유튜버인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의 수석이 요즘 보니까 보수 유튜버들 막 부정선거하는 이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대통령실 입장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던데 대통령 수석쯤 되시면은요 여기에 앉아야죠 나와도. 예. 보수 유튜버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심지어 나가가지고 그 보수 유튜브 방송 그날 제목이 뭐였냐면은 권성동 어떻게 처리하나 뭐 이런 거였어요. 네. 그게 일개 그 유튜버들과 그 대통령 수석이 상의할 주제입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다시 유승민 의원 전 의원 얘기로 돌아와서 그럼 두 분이 연대론도 나오고 있던데 그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 소위 개파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정치 행보를 같이 했다고 해가지고 꼭 지금 어떤 당면한 선거에서 같은 입장을 보이는 건 아닐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와 유승민 의원은 개혁 보수 성향이라는 성향을 묶이긴 하지만은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선거에는 공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윤핵관들이 결국에는 당 정을 다 흩뜨리고 있으니 윤핵관들을 어떻게 정치에서 도태시키겠느냐 이런 당면한 과제를 앞두고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개혁 보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사실 그거는 좀 뜬금없죠. 그러니까 저는 꼭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그 전당대 주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입장이 명확해야 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또는 저 윤핵관이라 하는 사람들한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고 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를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는 끝없이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만약에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당선되어 가지고 지금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사람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민감한 문제를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궁금했던 게 그 성상납과 관련해서 해명이나 뭐 어떤 뭐 아니라고 부정을 하거나 그 어떤 얘기도 안 하셨거든요. 제가 여기 나와서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서 저한테 만약 그 질문이 들어오면은 저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제가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 예전에 타블로 씨도 보면은 해명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이런 거잖아요. 네가 위조를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라 이런 거잖아요. 위조를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라.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위조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저에게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만약에 경찰 수사에 만약에 도움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저에게 해명을 요구하려면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 뭐 김철근 정무실장이 무슨 뭐 7억 각서를 뭐 이렇게 했다. 그 내용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달할 때는 제가 무슨 대가성으로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 각서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봐도 그런 내용도 전혀 없고요. 그런데 예. 그 어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측 그 대표 측 변호사가 한 말에 보면은 기업인 사면을 위해서 접대를 했다면서 구체적인 정황도 또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얘기를 다 제가 지금 여기 열거해드리면요. 제가 6명 정도의 사람들과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어가지고 그분이 한 100만 원 정도를 쓰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최태원 회장 사면을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보면 우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제 의아해하는 것이 기업 회장 사면 청탁을 밥 한 번 사주고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선 경우에 맞지 않다고 보는 분도 많을 것이고
자, 그러면 청탁이라는 것은 은밀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6, 7명 정도의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긴밀한 청탁일 것이며, 자, 그다음에 또 더해 보면은 그 변호사분이 또 그 모임에서 뭐라 했냐면은 뭐 한국판 프리메이슨 모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래요. 저도 전에 듣지만은, 자, 그러면 그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이며, 그럼 그 안에서 그러면 제가 그러면 청탁을 받을 대상자였느냐 또 명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김성진이라는 분을 본 모임에서 제가 기억하는 그런 참석자 명단이라고 한다면요, 중견기업의 뭐 예를 들어 부회장을 지낸 분,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신 분, 이 주최하는 자리에 제가 간 것이고, 그분이 밥값을 냈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그 당시에 방송하고 있던 그냥 정당인인데 저한테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청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최태원 회장을 2달 전에 처음 뵀습니다. 네. 저기 뭐지? 바이든 대통령 오셨을 때 아. 만찬 자리에 제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사면시키는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굉장히 할 말이 많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소환 통보가 뭐 임박했다는 말이 있던데 받으신 게 있습니까? 전혀 통보받은 것이 없고 그것에 관해서도 어떤 절차도 저는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지금 가처분 인용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두고 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기각이 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소위 좀비 최고위, 언데드 최고위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다음에, 그래서 사퇴했기 때문에 비상이라고 선언한 다음에 나중에 모여가지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이런 상황들, 이거는 그냥 웃지 못할 촌극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상임 전국이 이렇게 열어가지고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데 그때까지도 최고위가 사퇴를 다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직무대행으로 있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선언하고 그래가지고 나도 여기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나가더니만은 슬그머니 이 모든 비대위 출범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의원 120여 명 중에서 60명이 참여해서 그 중에 일부가 또 동의해가지고 재신임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많은 국민들이 외견상 드러나기로는 소위 텔레그램 체리 따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활극이 벌어졌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울릉도 있었습니다. 예, 울릉도에서 저는 책 쓰면서 그냥 당원들 만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지고 그럼 대통령이 보낸 텔레그램 문자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노출시켜가지고 국민들이 분노를 했는데, 책임을 진 사람은 여기서 또는 지위가 박탈된 사람 이준석밖에 없습니다. 예, 그 억울하시면은 제가 네.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문제는 기각된다면, 이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본안 소송에서 다툴 뿐더러, 만약에 본안 소송에서도 안 된다면요. 본안 소송은 당연히 더 세밀하게 다루기 때문에 다툴 지점들이 있고, 가처분의 기각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인용이라고 하는 것도 그에 대한 자세한 서술을 합니다. 네. 법관께서 그렇게 네.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국민들의 판단은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아까 얘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사안, 그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 진행된 비대위 전환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평가가 끝난 사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는 이미 꾸려졌고 그대로 간다면 지금 이 전 대표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처럼 여론전 외에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미 얘기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원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온라인 소통 공간도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혁신이나 이런 아젠다들에 대해 가지고 제 생각을 책으로 출간한다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활발한 활동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대표냐 아니냐에 대해 가지고 집착해 가지고 정치인이 활동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정치인들은 항상 할 일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굉장한 혼란 속에서, 특히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횡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일거리는 넘쳐납니다. 절대로 뒤로 돌아서 있지 않겠다. 계속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